시작하시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과라니어의 발표를 맡게 된 여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현이라고 합니다. 박수. 네, 카라니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카라니어는 투피어족, 투피 과라니어파에 속하는 언어이고요. 약 600만 명의 화자를 가지고 있는 투피 과라니어족, 투피 과라니어파 최대의 언어입니다. 네, 오른쪽은 어, 과라니어가 사용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고요. 네, 스페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어휘 같은 것들이 스페인어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 다양한 문법도 이 스페인어 영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활발한 접사를 사용하게 되는 교차어에 속합니다. 네, 아까 오른쪽 그림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과라니어가 사용되는 지역이고, 저희는 오늘 어, 과라니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는 파라과이의 파라과이 과라니어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의문론과 명사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스페인어와 과라니어의 언어 접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스페인인들이 남아메리카로 넘어와서 식민지 개척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원래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과라니인들이랑 스페인어 화자들의 접촉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빨간색 단어들은 스페인어 과라니어에서 스페인어로 넘어간 단어들이고 현재 저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단어들이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단어들은 스페인어에서 과라니어로 유입된 단어들입니다. 네, 첫 번째로 야구할 때를 살펴보면 어, 어떤 영어 단어와 되게 스펠링이 아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답은 제기어입니다. 이 제기어도 원래 남아메리카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인어로 차용이 됐다가 영어로 다시 넘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피라냐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동물의 이름입니다. 아마존에서는 피라냐라는 물고기의 이름인데요. 어, 되게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따삐라인데요. 영어로는 테이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맥이라고 자주 부르는 남아메리카에 살던 동물의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단어로 넘어가서 기리토는 그리스도의 스페인어식 발음인 크리스투를 차용한 과라니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개는 과일 이름인데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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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토 아래에 있는 두 개는 과일 이름인데요. 메롱은 스페인어 멜론에서 온 네, 멜론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리몬은 스페인어 리몬에서 온 레몬이라는 뜻의 네,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과라니어의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라니어 모음은 이렇게 총 10개가 있는데요. 10개가 아니군요. 네, 12개가 있는데요. 네, 이, 우, 에, 오, 으 이렇게 6개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비모음인 네, 이, 우, 에, 오, 으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구모음과 비모음이 음수로서 대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소 대립상 하나만 들자면 아카, 싸우다라는 뜻의 단어와 아캉, 머리란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동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 모음이 2개 이상 연달아 올 때
강세가 없는 고모음이 반모음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주모음에 따라 반모음의 비음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 예문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오이는 주모음인 오가 국강 모음이기 때문에 어, 네, 여기 반모음도 그대로 국강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오이는 어, 구, 네, 주모음인 오가 어, 비모음이기 때문에 네, 반모음도 비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표기에는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네, 우로 시작하는 복모음은 해당 음절의 도음에 연구개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라는 뜻의 아오이에를 살펴보면 여기 우로 시작하는 복모음인 우 앞에 연국의 접근음인 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시 복모음에서의 으는 화자에 따라 이로도 발음되기도 하는데요. 네, 사랑이라는 뜻의 바흐를 보면은 원래는 으, 아으 이렇게 으로 발음되어야 하지만 화자에 따라서 바이후 이렇게 이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자음인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자음이 보이는데요. 선비음화음이라고 하는 자음인데, 일단 이것들만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마, 다, 가, 이렇게 파열음 앞에 아주 짧게, 비음이 붙어서 나오는 자음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접근음, 아까 짤막하게 언급을 했지만, 영국의 접근음은 으아라고 발음하고, 모음 으를 약간 반모음처럼 발음하는 것에, 네, 발음하는 것처럼 됩니다. 네. 네, 이제 변이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성문 파열음 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치형 마찰음 샤는 샤로 네, 이렇게 바꿔서 발음이 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네. 그리고 경국의 마찰음인 이샤는 자, 자, 자 이렇게 다양한 변이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 마찰음 하는 목을 그르는 듯한 소리인 하로 발음이 가능합니다. 인국의 접근음은 철자로는 지, 유 이렇게 자주 쓰는데요. 와로도 발음하지만 와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차용어 중에 식용 전동음 라가 포함된 경우에는 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보면은 만약에 사과라는 단어를 발음한다면은 애플 이렇게 하지 않고 애플 이렇게 약간 네 이거 다크 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네 솔직히 식용 접근음인 라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표기법인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을 볼 수 있고 어, 딱 보면은 스페인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스페인 선교사들이 이것들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과르니어에서 가장 특징적인 철자는 G 위에 틸드가 붙은 것이죠. 이것은 영국의 비음인 아 발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 N 위에 틸드가 붙은 냐 혹은 샤를 표기하는 X, 이샤를 표기하는 Y, 하를 표기하는 J 이런 것들은 모두 스페인어나 뭐 적어도 옛날 스페인어의 정서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글자들이 스페인어 차용어에서 등장하고요. 의문 전접어 바, 비꼬 등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물음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 비꼬는 한국어에 대응하자면 뭐 입니까? 할 때 까 같은 어, 어미가 될 수 있겠죠. 네. 마에 에레 이렇게 하면은 너가 뭐라고 했니? 인데 여기는 의문 전접어인 바, 비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음표를 붙이게 됩니다. 이럴 때 스페인어의 영향으로 문장 맨 앞에
거꾸로 뒤집어진 물음표를 붙이고 맨 마지막에 물음표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느낌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네, 중첩은 하나의 단어로 쓰거나 하나에 연결된 두 단어로 씀이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중첩은 어느 단어의 전체나 일부를 반복해서 새로운 의미를 파생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반쪽 번쩍이는 번개다 라는 뜻이고요. 오베라베라, 오베라베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베라가 반복되는데 모두 붙여 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것은 마지막 베라는 떼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휘적인 어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은 강세를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두사는 강세를 가지지 않고요. 전미사, 준접은 강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지 않은 접사들도 있습니다. 어, 아래 예시를 보면 나와 있고요. 네, 강세는 대부분 마지막 음절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지막 음절이 오면 강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강세가 마지막에 오진 않는데요. 강세가 마지막 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구모음의 경우에는 강세가 오는 음절의 모음 위에 어큐트 악센트를 표시해서 아래 예시를 보자면 따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비모음의 경우에는 강세가 오는 음절 앞에 어퍼스트로피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또 예시를 보자면 네이라 이렇게 아직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살펴본 단어들이 따가, 네이라 이렇게 똑같이 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포함해서 강세가 마지막 음절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말모음 아앞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자음으로 끝나던 단어들에 아를 붙이던 것이 화석화된 것이죠. 네. 본래 다른 두 단어가 굳어져서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오지 않게 된 경우도 있는데요. 투피 거란이 조에 알, 그리고 이게 합쳐서 아리, 뭐뭐해라는 뜻이 되고요. 이 경우에도 R에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피거란이 조어의 다른 단어인 우르페 경우에도 현대 과라니어에서는 우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음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과라니어는 일본어처럼 개음절어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어, 음절의 마지막에 자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받침이 없다는 겁니다. 네, 옆에 여기서 V는 모음을 나타내고 C는 자음을 나타내는데요. 어, 이 예시들을 보아도 마지막에는 자음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읽어보자면 자음만 오는 것, 자음이 아니고요. 모음입니다. 그리고 모음 두 개가 오는 것, 에우, 자음, 모음 오는 것, 스, 자음, 모음 두 개 오는 것, 따이, 그리고 자음, 모음 세 개 오는 것, 브아우 이렇게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모음들은 모두 한 음절로 복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스페인어에 차용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페인어 차용어에서 음절 말에 자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현대에 차용된 스페인어 단어의 영향으로 라가 파열음에 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일찍 차용된 스페인어 단어의 경우에는 과르니어 음절 구조에 맞게 변화했는데요. 스페인어 그루스, 십자가라는 뜻의 단어는 과르니어에서 그루스, 모두 모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비음 조화는 투피 가라니 여파의 아주 특징적인 현상인데요. 부근에서 빈모음 혹은 비음이 같은 단어 내에 다른 소리를 비음화시킵니다. 이때 단어는 접사가 어근에 붙은 것까지도 단어로 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어, 1인칭 복수 능동 접두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음화되지 않은 원형은 야로 나타나는 반면에 비음화된 형태는 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정을 나타내는 the, 이,
보면은 원형은 이렇게 파열음이 살아있지만 비음화된 형태는 는 이 이렇게 비음화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음 조화는 좌향하나 우향하지 않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음이 확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아래 예시를 볼까요? 네, 구아라는 어, 어휘적인 어근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비음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앞뒤에 붙은 부정 접반사는 이렇게 파열음이 포함된 원형 형태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구아이, 나는 몰랐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옆에 예시를 보면 몬다라는 훔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비음이 아주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앞뒤에 붙는 부정접한사는 이제 비음화가 된 이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나몬다이, 나는 훔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네, 전미사와 전저부는 비음화가 불가능한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아까 BM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당연히 BM이 어근에 있기 때문에 네, 뒤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비음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첫 무성음은 비음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다만 접두사 뭐는 어근의 첫 무성음을 비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 가루, 먹다를 보자면 뭐가 붙어서 뭔가루 이렇게 먹게 하다라는 뜻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두사 뭐가 아니라 그냥 뭐로 지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접두사 뭐가 가루를 비음화시키면서 그 비음화된 어근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뭐로 비음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예시를 또 보자면 드크, 모드크 이렇게 네, 둘 다 비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복합어근은 비음화되지가 않습니다. 아래 예문을 보자면은 이코보라가 두 어근이 합쳐진 복합어근이죠. 여기 보라의 아가 비모음인데도 맨 앞에 붙는 야가 비음화된 형태인 야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 명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것인데요. 네, 잠시만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어느 부분이 우향 비음동어, 좀 더 앞으로 넘기실래요? 네. 네, 여기 말씀드리지만, 네, 이 t가 d로 바뀌는 경우에는 좀 더 어찌 보면은, 네, 공명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비음은 아주 공명도가 높은 자음이잖아요. 네, 이 무성음보다 유성음이 더 공명도가 높기 때문에 이 과란이어 비음조화 체계 안에서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위계가 있는 것을 네 PPT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네. 어 갑자기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좌양하고요. 이 음보라는 접두사는 특별하게 어근의 첫 무성음을 비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음보가 특이한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읽었어야 됐나요? 네. 네, 일단 다시 넘어가 주세요. 아까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만 좀 짚어보고 가자면은, 어, 네. D가 비음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건 우양 비음 동화인 것 같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명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란이어 어근은 여러 품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카루라는 어근부터 살펴보자면
명사의 의미로 쓰는 음식, 동사의 의미로 쓰는 먹다, 형용사의 의미로 쓰는 많이 먹는 이런 뜻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명사임을 확인 가능한 굴절 패러다임이 없는데요. 만약에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격, 수를 표시하는 어미가 무조건 붙기 때문에 명사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과란이어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복수 전접어 구해라. 불가산 복수 전접어 에타, 이타가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네. 그것도 구해라, 간부에타 이렇게 어, 복수 전접어, 네, 복수 전접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 명사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어, 복수는 뭐 명사에 표시하는, 수는 명사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사 시상 표지인 과거 시제, 구에, 미래 시제, 랑어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어, 남자친구, 약혼자라고 뜻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메나는 남편이라는 뜻이고 뒤에 미래 시제 랑어가 붙어서 미래 남편, 네, 미래 남편, 즉 약혼자 이렇게 파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수동 인칭 표지로 명사구의 소유를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수동 인칭 표지는 만약에 나라고 친다면 나에게 나를 이렇게 뭔가 당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 표지로 명사구의 소유를 나타내는, 네, 네, 잠시만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전미사의 비모음은 좌양 비음 조화의 트리거가 못 되나 보군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휘적인 어근,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만 비음 조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수동 인칭 표지로 명사구의 소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쉐는 원래는 수동 1인칭 표지이죠. 근데 표지입니다. 네. 근데 이 코트라는 방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서 나의 방, 쉐코트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전치사의 보어로서 주제어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코트 와스페, 이렇게 이 예문을 보자면 큰 방에서라는 경우이고, 이 페라는 접어가 이 전치사 뭐뭐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와수는 뭐 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제어, 이 꾸밈을 받는 주제어인 코트, 이것이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사 파생 접사인 어가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동사 파생 접사를 붙인다는 것은 원래는 동사가 아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사 파생 접사 어를 붙이는 경우에는 원래는 명사였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어, 박피하다라는 단어는 어, 비례에 오가 붙었기 때문에 원래 비례는 뭐 가족을 벗기는 것, 원래 이런 뜻이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죠. 네, 잠시만 다음으로, 네, 네, 죄송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명사구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네, 위에 표를 보시면 주제 명사가 0으로 표시되어 있고 뭐 옆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하면서 이렇게 양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0으로 표시된 부분이 구의 핵 부분이고요. 어, 이렇게 주제 명사 앞에는 소유자가 오고 그 앞에는 한정사, 지시사, 수사, 수량사가 오고 이제 또 주제 명사 뒤에는 형용사, 관계절이 순서대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유자, 주제 명사, 형용사의 순서로 나타내는 명사구를 확인해 보자면, 네, 작은 아이들의 더러운 손이라는 뜻으로 미타이, 먼저 익은 아이, 작은 아이라는 뜻이고요. 네, 이거는 여백님이 답변을, 네, 일단 질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드는 보통 해거로 번역하는데 주제라는 번역어를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여백님이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별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앞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네. 예, 여기서, 네. 미타이, 이거는 작은 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뽀는 손이라는 뜻이고, 그 아는 더러운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소유자, 주제명사, 형용사 이렇게 어순이 기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시사, 주제명사, 형용사 차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산화관계라는 뜻의 고시아와 야로를 보면은 지시사, 개, 사나운 이렇게 어순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수량사, 주제명사, 관계절 순으로 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아는 모든 여자들이란 뜻으로 마음아, 꾸냐, 오이구아바 이 문장을 보면 마음아는 모든, 꾸냐는 여자, 오이구아바는 그것을 아는 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죠. 네. 네, 다음은 복수 표시입니다. 여기서 가산명사 복수 준접어인 구에라, 응구에라는 응구에라는 네, 무슨 유정명사나 복수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요. 여기서 슬래시 양옆으로 이제 이 형태가 지시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에라는 이 원형인 형태고요. 응구에라는 비음화 뜬 형태입니다. 근데 아까 전미사나 전접어는 단어 맨 뒤에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오기 때문에 비음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는 특별한 비음 조화가 되는 특별한 전미사 전접어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지 싶네요. 네, 네, 예시를 볼까요? 아라이쿠에라 이거는 구름들 그리고 하 그리고 움비야 구에라 별들 이렇게 어, 복수가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정사나 수사로 복수임이 표현된 명사에는 일반적으로 복수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시를 보자면 꼬아, 오가 이렇게 원래 같으면은 이게 꼭 붙어야 하다면 꼬아, 오가 구해라 이렇게 됐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시사가 복수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구해라, 응구해라는 필수적이지 않고 수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한국어 들과 비슷하죠. 집들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집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처럼.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복수 표시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 네, 네. 역시 환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불가산 명사에도 붙을 수가 있고요. 아까는 가산 명사에 붙는다고 말했죠. 여기서는 불가산 명사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복수가 아닌 아주 많음을 의미하고요. 이 강세가 있는 에타, 이타는 선행하는 모음의 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타, 이타는 비음 조화에 따른 이 형태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의문론적인 이 형태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아래 예시를 보자면 간부, 우유라는 단어에 에타가 붙었습니다. 여기서는 간부의 마지막 모음인 을가 고모음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모음인 이화돼서 비교적 저모음인 에타 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은 많은 우유고요. 이 경우에 우유가 불가산 명사죠. 영어에서도 그렇고 아주 많은 언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로버트, 부타, 이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타가 붙은 것은 부타의 마지막 모음인 아가 저모음이기 때문에 또 알아듣기 쉬우라고 고모음으로 시작하는 이타가 붙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붉은에 다수가 붙었으면 아주 붉은 꽃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접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이 접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접사는 단어라고 하는 아주 통사적인 기초적인 통사적으로 기초적인 단어라는 단위에만 풀 수 있는 반면에 이 접어라는 것은 꼭 단어 하나에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구, 절, 뭐 그리고 문장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bout 붙다라는 명사 구에 있다라는 접어가 붙은 형태죠. 네. 네. 그리고 복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강세가 있는 는 일반 식물, 광물, 그리고 일반적인 물체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예시를 살펴볼까요? 아까 같은 바나나의 집합을 나타내는 뜨가 붙었죠. 그리고 강세가 있는 고아는 유정명사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네. 드는 식물, 광물, 이런, 어, 유정명사가 아닌 것들에 붙었는데, 고아는 유정명사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아까 살펴본 예발할 때, 제교에 고아가 붙으면은, 네. 이렇게 집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나, 숲, 많은 지구의 장소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집합이 붙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보다 약간 먼 의미가 파생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 지명에서 많이 발견되고 현대 가라니아에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홍보 표지입니다. 네, 군야, 여자 혹은 군바에 남자를 명사 뒤에 붙여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수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어에서도 여학생, 남학생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필수적이지는 않은 요소죠. 반대로 뭐 로망스나 이런 문법적 성이 있는 언어들에서는 무조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시를 살펴볼까요? 네, 대하고와 개란 단어에 구냐, 여성이 붙어서 대하고 구냐 하면은 안떻게 이런 뜻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여백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투피거라니어파의 문법적인 특징 중에서는 관계명사 어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관계명사 어근이라는 것은 명사 이외에도 일부 동사, 형용사에 존재합니다. 관계어근의 첫 번째 자음은 T, H, R 중에서 하나이며 해당 자음들은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먼저 T는 절대형, 즉 무소유형을 나타냅니다. H로 시작하는 것은 3인칭 소유를 나타내고요. R로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유를 나타냅니다. 정확한 용례는 바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접두사 T의 사용입니다. 해당 문장을 보시면은 코타안가 라고 해서 이 사진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사진이라는 지시 표현만 있지 별다른 소유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유를 의미하는 T가 붙은 것입니다. 반면 아래 예문에서는 회사, H와 애사가 붙은 것으로 그의, 그녀의, 그것의, 그들의 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3인칭의 소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 R은 직접적인 소유의 대상이 드러날 때 나타납니다. 릴리라고 했을 때 릴리가 소유하는 머리카락이라는 의미에서 소유형인 R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면은 셰레탕이라는 나의 나라라는 단어에서 이 1인칭 단수 수동 접두사를 이용해서 소유를 나타내는데요. 이때에도 R이 포함됩니다. 다만 T, H, R로 시작하는 모든 어근이 관계 어근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태와 의미로는 관계 어근인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접두사의 경우에는 관계 어근의 첫 자음인 접두사를 생략합니다. 타쿠라는 단어는 열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음부라는 접두사의 경우에는 관계
어근 접두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은부타쿠가 아니라 은바쿠라고 나타냅니다. 또한 몇몇 관계어근의 경우 절대형에서는 첫자음 t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가, 호가, 로가,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형태는 토가겠지만 이 경우 첫 자음인 t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친족 어휘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투바, 이 투바, 루,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3인칭 소유형에서 나타나는 이는 3인칭 비율성 접두사입니다. 이제부터 명사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강세가 있는 하는 동사 어근의 행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하이하라고 쓰면은 아이, 쓰다에 하, 도구 명사어가 붙어서 쓸 때 사용하는 도구, 즉 연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미사 하는 동사 어근의 행동을 하는 장소의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케하라고 썼을 때 케, 자다라는 단어에 하, 장소 명사어가 붙어서 자는 장소, 즉 침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세가 있는 전미사 하 또는 하라는 동사 어근의 행동을 하는 행위자, 도구의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호항노 카라라고 했을 때 호항노, 치료하다 라는 단어에 하라, 행위자 명사가 붙으면서 치료하는 행위자, 즉 의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모은다, 훔치다 라는 단어에 하, 행위자가 붙어서 훔치는 행위자, 즉 도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전미사 하에 과거 전미사 레 또는 미래 전미사 랑이 합쳐져서 전미사 하레 또는 하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샤 하레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에샤, 보다 라는 단어에 하, 행위자 명사와 그리고 레, 과거 전미사가 붙어서 과거에 보았던 사람, 즉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강세가 있는 전미사 프, 음부 또는 프라, 음부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해샤프라고 했을 때 에샤, 보다에 수동 명사와인 푸가 붙어서 보여지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강세가 오지 않는 전미사와는 형용사와 전미사이며 관계절 역시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취급되어 전미사와로도 관계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와는 지시대명사를 나타내는 명사와 전미사의 기능도 하는데요. 아니 에자포 페바 라고 했을 때 지시사인 페에 와가 붙어서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세가 있는 쿠에, 응구에는 추상적인 특징을 칭하는데요. 해프, 비싼이라는 단어에 쿠에가 붙어서 해프 쿠에라고 할 경우에는 가격을, 크아, 더러운이라는 단어에 쿠에가 붙어서 크아 쿠에라고 하면 더러움을, 호랑,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에 응구에가 붙어서 호랑구에라고 했을 때는 미모를 나타냅니다. 또 이러한 전미사 쿠에, 응구에는 수로 전체를 명사화하기도 합니다. 오크는 3인칭 능동인 오, 그리고 비가 오다 라는 의미의 크가 붙어서 비가 온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이 수로 전체에 쿠에가 붙어서 오크 쿠에라고 할 경우에는 강우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에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추상 명사를 만들어내는데요. 바에 브아스라고 했을 때 슬픔이라는 추상 명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 명사입니다. 관계 어근과 언뜻 보면 관련이 있을 것처럼 이름이 붙여졌으나 실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 명사와는 타동 수로에 쓰이는 명사 접두사인 MB, ME로 인해서 만들어진 명사가 해당 타동수어의 목적어가 된다 라는 의미에서 타동수어의 관계에 집중을 해서 관계명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태음비 우라고 했을 때 T 무소유, MB 관계명사와
우, 섭취하다가 합쳐져서 음식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음식을 섭취하다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명사인 음식과 파생된 타동수어인 섭취하다가 각각 동사와 목적어처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명사화를 관계명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미 뭐해 라고 했을 때도 관계명사와 에미의 뭐해 가르치다가 합쳐져서 제자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역시 제자를 가르치다처럼 만들어진 명사와 타동수어가 각각 동사와 목적어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A&B에 의해서 파생된 단어는 고정된 어휘이며 때로는 직접적으로 파생되지 않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태MB 레코라고 했을 때 레코, 가지다와 관계명사화가 되어서 아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는데요. 가지다와 아내가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얘는 자동사와 타동사 수로와 사용되면서 사람과 동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브아 라고 했을 때 브아, 기뻐하다의 상태 명사어가 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케, 자다라는 동사와 얘가 합쳐지면서 취침이라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뇨의 경우에는 명사어 접두사로 사용될 때 어근의 의미에서 파생된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단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묘로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이, 이 경우 포이, 가게 하다라는 단어와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조가 합쳐져서 서로 가게 하다, 즉 분리를 나타나는 명사가 됩니다. 오른쪽 예시인 주아사하를 보시면은 상호작용의 아싸, 건너다라는 동사, 그리고 장소 명사와인 하까지 겹쳐져서 서로 건너는 장소, 즉 우회로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에코는 추상적인 성질을 명사화하는데요. 이때 관계어근 접두사는 에코 앞에 위치합니다. 테코 아브라고 했을 때는 에코 성질 명사어와 아브 죄짓다가 합쳐져서 죄를 짓는 성질, 즉 부도덕이라는 의미가 되고 오른쪽 예시 테코 음보에의 경우 음보에 가르치다의 성질 명사어로 교육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명사 합성입니다. 과라니어에서 명사를 생성하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이 명사 합성인데요. 아라우보트의 경우 아라, 날이라는 단어와 우보트, 꽃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꽃의 날들, 즉 봄이라는 계절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또 과라니어로 직접 과라니어를 부르는 이름인 아바니엥이라는 단어 역시 명사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아바, 사람이라는 단어와 엥, 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람들이 쓰는 말, 과라니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담으로 스페인어의 경우는 어떻게 차용되었을까요? 스페인어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스페인어 그 자체인 에스파냐와 녜eng을 합친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라이, 신사라는 단어의 녜eng을 합친 카라이 녜eng, 즉 신사들이 쓰는 말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즉 과라니인들이 식민 지배 당시에 이제 스페인어를 과라니어보다 높은 언어로 이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런 역사 같은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사 합성은 단순히 명사끼리만이 아니라 동사와 명사, 명사와 동사, 명사와 수식어 등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우아타푸의 경우 우아타, 동사, 걷다라는 동사와 푸, 소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걸을 때 나는 소음, 즉 발소리를 의미하는 명사가 됩니다. 프아미링, 프아는 가슴이라는 명사, 미링은 작은이라는 수식어인데요. 이 경우 작은 가슴, 한국어의 새 가슴 또는 간 떨어진다 비슷한 조어법으로 작은 가슴은 겁쟁이를 의미합니다. 아구와 비의 경우 가슴과 프 안다의 합성으로 가슴을 가라앉다, 즉 평안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토바 무콩의 경우 무소유, 오바 얼굴, 무콩 둘이라는 수식어가 합쳐져서 두 개의 얼굴,
즉 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강세가 있는 전미사 응은 반의어를 만들어냅니다. 포아, 운이라는 단어에 응이 붙어서 포아응이라고 하게 될 경우에 불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포코, 만지다라는 동사에 반의어인 응과 명사와 전미사 하가 붙어서 포코응하라고 하게 될 경우 만져지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비물질적인 것이 됩니다. 흔적을 나타내는 포레에 응이 붙은 포레응은 공백이라는 의미고 헤프, 비싼에 응이 붙은 헤프응은 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지소사입니다. 강세가 있는 미 또는 이는 작은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오가는 집을 나타내는 명사이지만 오가미라고 했을 때는 작은 집을, 으브라는 나무라는 의미이지만 으브라이라고 하면은 작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다른 언어에서처럼 과라니어의 지소사는 애칭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영어의 Y가 도그에 붙어서 도기, 인명인 팀에 붙어서 팀이 등의 애칭을 나타내는 경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라니어에는 지소사와 분리되는 약화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강세가 있는 응은 덜 강렬함을 나타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주루, 입이라는 단어가 가 붙어서 주루브, 절반가량 열린 곳으로 약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은이라는 단어에 응그가 붙어서 후응그라고 하면은 거무스름한 또는 회색의를 의미합니다. 호브, 파란이라는 단어에는 부 대신에 응그가 붙는데요. 호브에 비음 또는 비모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응그가 붙는 이유는 가 붙을 경우 호브부로 해당 발음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 형태인 응그가 사용된 것입니다. 뜻은 파란이라는 단어에서 푸르스름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관사입니다. 본래 과라니어에는 관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스페인어의 영향으로 관사가 새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단수를 위한 정관사, 로는 복수를 위한 정관사로 사용되는데요. 라는 스페인어의 여성 단수 관사인 라에서, 로는 남성 복수 관사인 로스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예문을 보시면은 아리에로라는 농부라는 단어 앞에 라가 붙어서 그 남자라는 단수를 표현했고요. 쿠냐, 여자라는 단어 앞에 로가 붙어서 그 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때때로 복수를 위한 정관사로도 사용됩니다. 아래 예문인 라 시에소 시오 쿠에라를 보시면은 쿠에라라는 복수 전저버가 붙은 명백한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사 단수를 본래 의미하던 라가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특정한 무엇이 아니라 전체적인 무언가를 칭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예문에서 라 임바에 호우미바에라를 보시면은 먹을 것이라는 보다 전체적인 무언가를 칭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관사로는 패탱 하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의 on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부에라는 또 다른이라는 단어도 부정관사를 나타내는데요. 패탱가 뜻이 하나다 보니까 단수에만 쓰이는 것에 반해 이 안부에 같은 경우에는 복수에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지시사입니다. 과라니어는 지시사가 좀 더 세분화되어서 나타나 있는 언어인데요. 먼저 화자와 청자의 발화 시에 있는 대상을 지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사들을 사용합니다. 먼저 화자에게 가까운 근칭의 경우 단수는 코, 복수는 앙, 코앙. 청자에게 가까운 중칭의 경우 단수 패 또는 우패, 복수는 우미. 그리고 화자, 청자 둘 모두에게 가깝지 않은 원칭의 경우에는 단수가 아모, 복수가 우미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자와 청자의 발화 시에 없는 대상을 지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사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해당 대상이 인물일 경우
단수는 쿠, 복수는 우미. 대상이 사건일 경우 단수는 아코, 복수는 우미. 그리고 화자에 직접적인 지식이 없는 대상의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단수는 아이포, 복수는 우미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사입니다. 스페인어와의 접촉 이전 과라니어는 1에서 4까지의 기초적인 수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탱, 모콩, 모아프, 이룬드는 각각 1, 2, 3, 4를 의미하는 과라니어입니다. 이후 스페인어의 십진법을 본따서 포, 5과 파, 10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현재의 십진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포는 본래 손을 의미하는 단어였으며 손가락이 5개인 것에서 착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의 경우는 오파, 끝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십진법에서 나타내는 마지막 숫자가 10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6, 7, 8, 9 등의 단어는 5 더하기 1, 5 더하기 2, 5 더하기 3, 5 더하기 4로 11, 12, 13, 14의 경우에는 10 더하기 1, 10 더하기 2, 10 더하기 3, 10 더하기 4 등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경우 포와 파가 포페탱, 파페탱처럼 붙는 것이 아니라 이 5와 10을 나타내는 포와 파는 기본 수사 1부터 4까지의 수사의 앞부분을 생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페탱가 아니라 포탱, 포콩, 포아프, 포룬드, 파탱, 파콩, 파아프, 파룬드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일의 경우는 알아, 날이라는 단어와 앞에서 보셨던 수사를 결합해서 나타나는데요. 아래 예문을 보시면은 아라푸콩, 하 아라탱, 사벨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 아라푸콩 7번째 날은 토요일, 아라탱 첫 번째 날은 일요일로 나타나는데 이는 스페인어 선교사들의 갖고 들어온 기독교에서 착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사를 중첩해서 각각 또는 무엇씩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페탱, 하나라는 수사를 중첩함으로써 페탱탱이라고 할 경우 차례로 하나씩 각각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다시 맡게 되었는데요. 감사했습니다. 네. 일단은 과라니어의 명사류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 부사 이런 전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추후에 발표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과라니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겼다면은 듀오링고라는 외국어 학습 서비스 앱에서 스페인어에서 파라과이 과라니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 무료고 아마 관심이 더 생겨서 파라과이 과라니어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라니어 말고도 다른 소수 언어나 특이한 언어들 아니면은 그냥 메이저 언어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듀오링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 문헌은 이렇게 되고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한번 관심이 간다면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아우 예, 감사했습니다. 네, 박수. 저는 네네.